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제 친환경 사과 어떻게 방지했는지, 그래도 대표님이 그래도 유기농 하신 지가 벌써 10년, 20년 되셨으니까 그래도 우리 한살림에서는 가장 친환경을 오래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시고, 사실 제가 친환경도 보고 참여인증도 살펴보면은 친환경은 확실히 균 방제에 대해서는 농약을 치시는 분보다도 훨씬 더 방제를 잘했거든요. 물론 추운 관련해가지고는 농약 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방제가 잘 되지만, 균 관련해가지고는 대표님이 가장 방제를 잘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니까, 지금까지 날짜별로 어떻게 방제를 하셨는지 충이랑 균이랑 해가지고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면은 제가 편집해서 저희 산지들한테 좀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동계 방제라는 게 있잖아요. 동계 방제. 예. 석회 용합제로 이제 내가 제조해서 네. 겨울에도 하는데, 우리는 이제 한 3월 초중순경에 석회 용합제를 방제합니다. 그러면 석회 유황합제는 동계 방제 한 번만 3월 초에? 네, 3월 초에. 3월 초중순.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심한 게 이제 응애알, 진딧물알, 그 이제 또 순나방, 또 번데기 되는 게 그 이제 맞으면 석회 용합제는 그게 이제 먹어서 죽고라는 게 아니라 수분이 있어야 되는 수분을 흡수를 시켜서 거의 말려 죽입니다. 그래서 석회 용합제가 꼭 필히 방제합니다. 그럼 석회 유황합제가 균이 1번인 거고 충도 어느 정도 응애라든지 알들을 태워서 죽인다는.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 석회 용합제가 좀 안 되는 거, 살충비누나 저 우리가 이제 식용유 같은 걸 같이 섞어서 쓰면 거진 그 숨을 못 쉬어가지고 부화가 거의 안 됩니다. 농약은 이제 내성도 생기고 다음번에 효율이 떨어지는데, 친환경 자재는 먹어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어서 죽는 건 내성이 생기는데 석회 용합제 안 되는 것은 거진 다 방제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공망이 석회 유황합제 3월 초중순 정도 치고 만약에 같이 혼용해서 쓰는 거니까. 혼용이 상관없습니까? 네, 혼용이 상관없어요. 그러면 석회 유황합제,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살충 비누. 살충 비누는 그냥 유화제. 유화제? 기름을 유화를 시키는 거예요. 양은 대충 얼마 정도 한차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한 3리터 정도. 살충 비누? 비누하고 오일하고 같이 자가제조로 만든 게. 아. 유화제는 제품은 사는데, 네. 원료만 사는데 저 콩기름하고 같이 혼용을 해서 우리가 자가제조 교발을 해서 만든. 그럼 요게 1차 방제고, 네. 그 다음 2차 방제는 2차 방제는 이제 4월 초순경에 네. 잎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삐져버쩍하게. 네. 꽃대가 빨갛게 보이지. 네. 그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벌레 중에서 이제 뭐 진딧물이나 뭐나 이제 잎이 싹이 초기 트면 그때 부화가 됩니다. 칠 거는 이제 그 저 식물 추출물이란 대리석유통, 살충 비누하고 자가제조 은행 주정에 만들어 본 거. 은행 추출물. 은행 추출물. 그것도 또 가을에 떨어진 거, 냄새 나는 거 주운 게 아니라 9월달에 독성이 아주 강했을 때 만든 거로 썼고, 그 딱딱한 거를 갖고 만드니까 저기 독성도 더 강하고, 독을 많이 추출을 해야지 그 벌레를 잡기 때문에 그 독성을 좀 많이 만드는 게 이제 그 관건이거든. 옛날에는 흙짐을 때 고생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했는데 지금 거의 안 보입니다. 4월 초 2차 방제에는 그럼 주 방제 내용이 응애랑 진딧물, 꽃썩은병제, 1번이 이제 하상병. 우리가 그전에는 석회 보로도를 안 썼는데 석회 보로도를 1차 방제를 합니다. 4월 초에 같이 혼용해서 씁니다. 그러면 4월 초에 넣는다고 하신 게 데니스, 그 다음에 살충 비누, 은행 추출물. 하상병, 저 석회 보로도 42식으로. 42식. 4월 초에 42식까지 해가지고 2차 방제. 네, 2차 방제. 그럼 3차 방제는? 3차 방제는 이제 꽃이 지고 난 뒤에. 그러면 대충 언제 정도일까요? 그때가 이제 4월 말경에 어떤 거 방제하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아까 말한 탄산칼슘. 그전에는 이제 그 파라핀제를 안 썼는데, 네. 그 유기농에 나온 파라핀제를 500ml 사용을 같이 하니까 균제는 되더라고. 균제. 그리고 그러니까 비가림이 거의 돼요. 농약만큼은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비가림이 돼서, 그전에 옛날에는 그 이제 보로도를 이제 한 봉씩 넣어서 쳤는데, BK를.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작대가 끼고 그 동력이 끼고 그래가지고 동피해가 나기 때문에 거기 이제 조금을 넣어도 유아기 때는 애기 송 같은데
애기 살 같아가지고 과일이 조금만 건드리면 상처가 나요.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사용을 안 하고, 그래서 탄산칼슘을 좀 많은 양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지. 그래 균제는 이제 탄산칼슘이는 이제 파라핀제로다가 균제를 사용을 하고, 충제는 이제 데리스나 아까 말한 은행이나 고삼이나 아까 이제 먹충 같은 저 공시된 제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한 차에 탄산칼슘 얼마 정도? 탄산칼슘 3kg. 3kg. 탄산칼슘 3kg. 파라핀 오일 500ml. 그리고 데니스 추출물이랑 은행이랑 고삼이랑 그건 내가 자가제작한 건 네. 2리터씩. 이건 1리터씩 각각. 데니스 1리터, 은행 1리터, 고삼 1리터. 4월 말 이후에 또 방제가 들어갑니까? 그렇지, 계속 들어가. 지금까지 계속 한 거. 지금 거의 한 3에서 4에서 5월달에 3번. 5월달에 3번. 저 주 일주일 간격 거의. 일주일 간격. 4월 말에 3차 방제하고 5월부터 추가 3번 들어갔으니까 4차, 5차, 6차까지 지금 방제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탄산칼슘이 15kg에서 20kg 가까이 거의 들어간 거거든. 5번 정도 들어갔을 거고, 5번이면 15kg 들어간 거고.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균제를 그걸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물론 이건 이제 뭐 거의 1년을 해봐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뭐 누가 봐도 나쁘다 소리를 안 하니까 과일도 깨끗하고, 뭐 점은 좀 배겼어도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니까. 대표님이 계속 이야기했던 게 그 비가림 하셨는데, 파라핀 오일의 역할이 사과든 어쨌든 잎이든 위에 코팅이 되면서 이제 비가 들어올 때 챙겨내는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초는 물이 안 먹고. 그게 초 역할이고. 이게 물을 안 먹는 재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까지 탄산칼슘을 총 5번 치셨다고 했는데 그 파라핀 오일도 다 5번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 친환경자재 그 공시된 제품을 써도 네. 그 파라핀이 들어가고 오래 지속적으로 가. 그럼 파라핀 오일이 그 약의 성분도 좀 안고 있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녹약을 쳤을 때도 탄산칼슘하고 파라핀을 가면 약을 한두 번 안 쳐도 된다. 균을 잡을 때는 이거 효과적이다. 균이고 충이고. 오늘 기준이 6월 5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1차 보르도에 살팔 시기를 6월 15일 정도로 보시는 거잖아요. 중순경으로 보면. 네. 중순경이 우리가 봤을 땐 잎이 다 크고, 이게 사과나무는 잎은 악서 현상이 생기거든. 다 반질반질하고 굳어지는, 다 굳은 거라. 잎이 보들보들한 게 아니라 다 이제 다 크고 뻣뻣해지고, 이제 우리 독을 갖다 투입을 시켜 웬만쯤 돼서는 동피해가 안 나는 거야. 그 석회보르덱 1차 방제는 그러니까 잎이 다 경화되고 나서 그렇지. 과일은 이제 계속 크다가잖아요. 네. 크면 뭐든지 크면 이 갈라지잖아. 잎은 더 안 크니까 그 석회를 발라놓은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고, 가을까지. 이게 과일은 크기 때문에 요만했던 것도 이제 조그만해지고 틈이 생기니까 그걸 메꿔줘야 돼. 그럼 안 메꿔주면 거기 이제 병균이나 충이나 이제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제 염려되는 게 이제 균이지, 균. 탄자균이라도 가서 찍혀놓으면 그건 암만 좋은 걸 쳐도 막을 수가 없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과가 거진 6월 중순경에 봉지를 쌉니다. 봉지를 싸는 이유가 비가림이거든. 봉지는 한 번 싸면 그 비가림이 되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석회보르도는 과일이 크면 이 금이 가잖아. 떨어져 나가잖아. 그래 틈이 나면 글로다 균이 들어가니까 처음에 저 교차까지 해놓고 이제 보름이나 20일이나 돼서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한 번 해주면 거진. 1차 방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1차는 잘 발라요. 아주 꼼꼼하게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 건달을 해간 사람도 괜찮은데 1차에 잘못해놓으면 끝날 때까지 병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막질 못해. 그럼 1차 칠 때 비 안 오는 날, 그 다음에 3일이 날이 좋아. 일기예보를 보고 3일 동안 좋은 날. 3일 동안 일기예보 봤을 때 맑은 날, 그 다음에 바람이 안 부는 날을 잡아가지고 몇 시 정도 치십니까? 뭐 원래 이슬이 말려야 돼. 네. 이 동피에는 물기가 있는데 지금 다 동피가 납니다. 물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잎이나 과일이나 타고 들어가면 타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석회보르도가 좀 그렇게 까다롭고 좀 하기가 힘든 여건인데, 해거리 현상이 되는 게 잎이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해거리 현상이 제일 많고, 내가 작년에도 6개월 후반에 벌레가 많이 들어서 이거저거 막 치다 보니까 막 잎이 타고 그래서 해거리 현상이 됐고, 뭐 과일을 많이 다른 것도 해거리가 되지만 잎 보존만 잘하면 저기 해거리 현상은 없어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1차 치고 교차 치고 그 다음에 총 몇 번까지 치십니까?
이제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치면 3-4번에 가는데 보통 3번이면 되고, 우리 이제 왜? 참여인 일당이 같은 거는 2번 정도만 하면 정말? 탄자. 아무도 말이지. 작년에 우리 그 아들 거 저기 그 홍로 탄전이 있긴 없대는 하나도 없대는 건 거짓말이고, 있어도 뭐 더 퍼지거나 전체가 그런 거 아니고 up자가 하나씩 나오긴 나오는데 그런 일반도 그건 다 나오는 거고 일반보다 더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유기농 어쨌든 균 방제는 대표님 말씀으로는 동계 방제로 석회 유황합제, 그리고 두 번째는 탄산칼슘이랑 파라핀 오일을 이용해 가지고 이 중간 단계를 메꿔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석회 보르도액을 6월 중순 잎이 다 경화된 이후에 강하게 1차 플러스 교차까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새로 나온 새순이나 그리고 과일이 커 나가면서 벌어진 틈을 메꿀 수 있는 한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지속적으로 좀 15일 이상, 15일에서 20일.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그 틈들을 메꾸거나 새순을 메꿀 수 있는 작업으로 제일 마지막 치는 시기를 언제 정도로 보십니까? 거의 7월 말로 보는데 우리가 중순에 이제 처음에 20일까지 이제 그 교차가 되잖아. 그래서 이제 20일이 된다면 10일 정도 이제 두 번째가 되잖아. 그러면 한 또가 20일이 또 되면 7월 말까지. 그래서 7월 말까지 치면 거의 완성도가 되지 않을까. 작년에는 균으로 인한 피해는 사실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균은 없어. 충피해. 친환경은 거의 이제 석회를 많이 발라줬으니까 BTL에도 한두 번씩 손으로도 뿌려보고, 안 맞은 데서 꼭 병이 생기니까 손으로 골고루 다 뿌려보고, 그래서 방제가 효과가 높이는 거고, 그래서 보르덱 실제 꼼꼼히 해놓고 중간에 한 번 더 살펴요. 예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